안녕하세요. 호시마마 유민지입니다. 공포라디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요즘 굉장히 제 유튜브에서 저보다 더 인기가 많은 상은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 제가 계속 나오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잘 오셨고요. 자, 제가 지난 시간에 신내림을 받은 동창이 오히려 부부를 갈라놓게 하려고 해가지고 그때 엄청나게 여자 게스트들이 저희 벨라랑 라윤이가 나와서 당시에 욕을 정말 많이 해가지고 저희가 편집할 때 저희 PD가 굉장히 애를 먹었던 사연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 마지막에 반대로 무당말을 잘 들어서 목숨을 구한 반대의 사연도 한번 소개를 해보겠다 하고 그때 끝을 냈었거든요. 오늘은 바로 그 반대의 사연을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자, 편의상 제가 이분의 성함을 유미 씨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지 언니 안녕하세요. 저는 언니가 올렸던 모든 영상을 다 봤고 매일매일 새 영상을 기다리는 구독자입니다. 저는 댓글이나 사연 참여 같은 거는 되게 부끄러워하는 완전 I형 성향인 내향인이라서 그동안 영상만 보고 다른 분들의 댓글을 읽으며 공감 가는 거에 하트를 누르는 정도로만 이 채널을 즐기고 있었는데 사연을 보내달라고 영상 끝자락에 말씀을 하시는 걸 보고 혹시 내 얘기도 한번 보내볼까? 라는 생각에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됐다 라고 적어주셨는데 제가 오늘은 이분 사연을 좀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유미 씨의 부모님께서는 계절에 한 번은 꼭 방문하는 단골 점집이 있는데 유미 씨 또한 부모님만큼 자주 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고민거리가 있거나 뭔가 앞으로의 그런 진로나 그런 방향성에 대한 답이 안 나올 때는 꼭 방문하는 그런 단골집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족이 다 같이 한 점집을 같이 다니고 있는 거죠. 그런데 원래 부모님은 이 정도로 이렇게 점집을 자주 다니시거나 무당에 막 엄청나게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 아니셨대요. 어떤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 점집도 알게 되고 무당에 대해서 관심도 갖게 되셨다고 했는데 지금으로부터 수십 년 전 유미 씨가 아주 어릴 때 거의 한 3, 4살 정도 됐을 때 유미 씨가 부모님과 함께 전통 시장을 가게 됐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가게들이 따닥따닥따닥 붙어 있어가지고 상인들이 밖으로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막 골라 막 이런 식으로 하는 되게 옛날 그런 전통 시장이었었는데 부모님의 양쪽 손을 잡고 이제 아빠, 엄마 이렇게 손을 잡고 어린 유미 씨가 아장아장 걷고 있었는데 웬 어떤 아줌마가 유미 씨 가족 쪽으로 쫙 걸어오더니 갑자기 어린 유미 씨를 빤히 쳐다보더니 어머, 얘 위험하네? 안 좋아. 조심해야겠어. 라는 뜬금없는 얘기를 당시에 했었다고 합니다. 깜짝 놀란 부모님이 누구세요? 이랬는데 그 아줌마는 나 여기 뒤에 저기 점집 보이죠? 저기 점집에서 있는 무당인데 딸이 너무 안 좋네. 라고 얘기를 했었대요. 당시에 부모님은 무당에 크게 막 관심 있거나 이런 분들이 아니었던 터라서 갑자기 웬 여자가 자기를 무당이라고 하면서 다가와가지고 딸이 너무 안 좋아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부모님이 당시엔 무척 기분이 나쁘셨다고 합니다. 아니 왜 이런 말을 하세요? 라고 했는데 그 무당은 딸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위험한 물건을 두지 마라 라는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을 했었고 부모님은 뭐야 여보 이상한 사람인가 봐 가자 우리 애니까 알아서 해요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라고 하면서 언짢은 표정으로 싫은 티를 팍팍 내면서 지나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무당을 획 무시하고 가려고 하는데 무당은 등 뒤에서 유미 씨의 부모님을 향해서 이러면서 혀끝을 찼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좁은 전통 시장이다 보니까 이 광경은 당연히 상인들의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유미 씨 부모님이 무당을 무시를 하고 지나가는데 주변 상인들이 저 사람 동네에서 유명한 사람이에요. 저 사람 진짜 무당 맞아요. 안 좋은 거 조심해서 나쁠 거 없잖아요. 좀 잘 새겨 들으세요. 라고 주변에서 얘기를 해줬고 부모님은 진짜 무당인가 보네? 그런가? 라고 의아해 하시면서 그렇게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오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어느 평범한 오후에 유미 씨 어머니는 평소처럼 남편이 오기 전에 이제
장을 보고 밥상을 차려놓고 평소처럼 이제 집 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그렇게 잠이 쏟아지더래. 그래서 시계를 보니까 남편이 오려면 아직 시간이 한참이나 남았고 해서 거실 쪽을 보니까 어린 딸도 혼자 장난감을 가지고 신나게 놀고 있어서 아 그러면은 애도 저렇게 장난감 갖고 잘 놀고 있으니까 아 조금만 낮잠을 좀 자볼까? 라는 생각에 잠깐 눈을 붙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꿈속에서 유미 씨의 어머니가 예를 들어서 성함이 뭐 상순이다 그러면은 유미 씨의 어머니가 어느 강가를 걷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꿈속에서 상순아! 라고 크게 고함을 치면서 부르는 소리에 깜짝 놀라서 어머니가 잠에서 깼는데 눈을 떠가지고 거실을 쳐다봤더니 어린 유미 씨가 어디서 났는지 어떤 가루 같은 거를 온 거실에 뿌려놓고 몸에도 막 범벅이 돼가지고 그 가루로 막 그 가루를 가지고 놀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니 저 가루가 뭐지? 라고 잠에 깬 유미 씨 어머니가 당장은 이제 뭔지 모르니까 막 비몽사몽한 상태에서 아니 얘가 지금 무슨 가루를 가지고 놀고 있지? 뭐 밀가루인가? 저기서 어디서 났지? 하면서 거실로 걸어 나왔는데 순간 바로 어머! 쥐약가루잖아! 라고 소리를 쳤고 어린 딸이 가지고 놀던 그 가루는 바로 정말로 선반에 올려뒀던 쥐약가루 였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유미 씨네 부모님이 욕실에 그 리모델링을 하면서 갑자기 쥐가 어디서 나오게 돼가지고 급하게 쥐를 잡는다고 그 쥐약가루를 사다가 그 선반에다가 높은 선반에다 올려뒀었는데 그거를 이제 쥐를 다 잡고 그걸 까먹었던 거야. 그리고 어린 딸이 거기에 손도 닿지가 않아가지고 아슬아슬하게 닿다 보니까 전혀 걱정을 안 하셨는데 도대체 그걸 어떻게 꺼냈는지 세상에 그 유미 씨가 그걸 꺼내가지고 온 바닥이랑 몸이랑 뭐 얼굴이랑 그걸 난장판을 해놓고 놀고 있었던 거야. 너무 깜짝 놀란 어머니는 소리를 지르면서 유미 씨의 엉덩이를 때리면서 울고 불고 화를 내시면서 어린 이 딸을 목욕을 시키고 방도 얼른 놀라서 치웠다고 합니다. 그렇게 다 치우고 나서 선반을 다시 쳐다보면서 아니 이 어린애가 이게 닿지도 않는데 도대체 이걸 어떻게 꺼낸 거지? 그리고 꿈속에서 날 부른 그 목소리는 도대체 누구지? 라고 혼자 생각에 빠져 있는데 그때 갑자기 며칠 전에 시장에서 딸이 손이 닿는 곳에 위험한 물건 두지 마요. 알았어요? 라고 얘기를 했던 그 무당이 생각이 났다고 합니다. 곧바로 다음날 그 시장으로 달려가가지고 그 무당집을 주변의 상인들한테 수소문해서 찾아가게 되셨대요. 찾아갔더니 무당은 아유 애는 그래도 괜찮구만 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 무당은 유미 씨 어머니한테 원래 자신을 찾아온 사람 외에는 길거리를 다니거나 그냥 지나가는 사람한테는 절대 관여를 안 하는 성격인데 그날 자신도 장을 보러 갔다가 이제 부모님 손을 잡고 가는 어린 유미 씨를 보는 순간 주변에 어린 아이인데도 주변에 검은 기운이 가득한 게 보여가지고 너무 깜짝 놀라서 평소에 안 하던 그런 관여를 하게 됐었고 이걸 알려줘야겠다는 생각이 너무 앞서가지고 그렇게 말을 걸었던 거라고 얘기를 해줬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건 이후로 부모님은 아 이런 세계가 진짜 있구나라는 생각에 무당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 이후에 사업이라든지 가족 운세나 태길 같은 그런 조언이 필요할 때마다 이 점집을 찾아가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미 씨의 목숨을 구해줬던 일은 그 이후로도 몇 번이 더 있었다고 합니다. 와, 이게 저희 어머니가 실제로 그 전통시장에서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되게 제 일처럼 되게 집중해서 듣게 되네요. 하지만 끝이 아닙니다. 유미 씨가 초등학생이었을 때 하교 후에 학원을 갔다가 학원 수업이 끝나면 보통 7시 정도였었는데 학원에서 집까지 가는 거리가 큰 길로 가면은 한 15분 정도 걸렸고 골목으로 가면 딱 그 절반이 걸렸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미 씨가 여름에는 왜 7시여도 날이 되게 밝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골목길로 와도 전혀 무섭지가 않은데 이제 겨울에는 보통 우리가 5시만 돼도 좀 어둑어둑해지잖아. 그러니까 7시가 되면 되게 캄캄했었대요. 그래서 어린 유미 씨도 웬만해서는 겨울에는 큰 길로 다니려고 했지만 날도 춥고
춥고 또 이제 금방 집으로 뛰어갈 수 있는 거리를 큰 길로 돌아가야 되다 보니까 너무 지겨워서 그냥 겨울에도 골목길로 가곤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유미 씨의 어머니가 골목길로 오는 어린 딸을 보더니 깜짝 놀라면서 어머, 안 그래도 무당 선생님이 너 좁은 길로 다니지 말라고 했는데 너 내일부터는 절대 이 골목길로 다니지 마. 알았지? 라고 뜬금없이 얘기를 하셨대요. 당시 유미 씨네 부모님은 이미 그 점집에 꾸준히 다니고 계셨고 당연히 어린 유미 씨도 어떻게 보면은 3, 4살 때 그 무당분을 접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무당 선생님의 말은 약간 부모님의 말처럼 무조건 꼭 들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되게 강하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저녁에도 겨울이라 안 그래도 날도 너무 춥고 막 쌀쌀하고 그래서 오늘도 뭔가 좁은 길로 한번 가볼까라고 해서 그 좁은 길로 가려고 하는데 저 멀리서 약간 이렇게 남자들로 보이는 그런 그림자 같은 게 좀 보이는 느낌이 들었고 그 순간 아 맞다 엄마가 무당쌤이 골목길로 다니지 말라고 했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깜짝 놀라서 그대로 뒤돌아가지고 큰 길로 삥 둘러서 집으로 갔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날 동네가 발칵 뒤집어졌대요. 그때 그 시간대에 어떤 언니가 중학생 언니가 그 골목길에서 어떤 남자 성인들한테 성폭행을 당하고 얼굴을 엄청 맞아가지고 병원에 실려갔던 거야. 그날 저녁에. 심지어 그 중학생 언니의 부모님은 유미 씨의 부모님들과도 다 아는 사이였기 때문에 유미 씨 부모님도 그때 놀라셨었다고 합니다. 와, 진짜 천만다행이네요.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어쨌든 유미 씨는 그 화를 피해 갔으니까. 그러니까. 네. 그리고 심지어 그 유미 씨가 골목길로 처음에 갔었잖아. 네. 그러다가 멀리서 약간 남자들로 보이는 그런 그림자가 보이니까 놀래가지고 큰 길로 돌아갔었다고 했잖아. 와, 그게 되게 그냥 이렇게 말로 전해드리면 아무렇지 않을 수 있는데 하필 그 순간에 딱 그게 떠올라가지고 그치. 네, 딱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게 천운이 아닌가 진짜. 네. 하지만 끝이 아닙니다. 어느새 성인이 된 유미 씨는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이제 그 전에는 부모님이 가서 물어보셨다면은 성인이 되고 나서부터는 직접 그 점집에 가서 물어보곤 했었는데 당시에 대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에 다니고 있는 상태였었대요. 근데 같은 직장에 다니는 동료들과 약간 친구 이상으로 친해지면서 4명이 단짝처럼 같이 붙어 다녔었고 주말에도 회사가 아닌 밖에서 따로 만나가지고 밥도 먹고 영화도 보고 카페도 가고 이런 데이트를 다 같이 즐기는 그런 엄청 친한 사이가 됐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휴가철이 다가왔었는데 아 이참에 우리 다 같이 넷이서 해외여행이나 갈래? 요즘 휴양지도 되게 싸잖아 라는 얘기가 나왔고 넷은 그 휴가철에 다 같이 해외여행을 가기로 계획을 했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여자 넷이서 가니까 얼마나 신이 나겠어요. 회사에서도 중간에 점심시간 때는 넷이 모여가지고 틈틈이 여행 계획도 짜고 빨리 여행 날이 다가오기를 손꼽아 기다리면서 가서 쇼핑할 돈도 모으고 가서 입을 옷도 막 서로 나는 이 옷 입을래 나는 이 옷 입을래 같이 어디 가서 사진 찍자 막 이렇게 공유도 하고 또 여행 전에 네일 아트도 이제 사진을 찍어야 되니까 예쁘게 받아가지고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아 그래도 내 생애 처음 해외여행 가는 건데 혹시 모르니까 무당쌤한테 한번 가서 물어보고 올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행을 며칠 안 남긴 시점에 그 점집을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선생님 저 직장 동료들 있잖아요. 왜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그 친구들하고 같이 어디 휴양지 가기로 했는데 저 문제 없겠죠? 저 문제 없을 거예요. 왜냐면은 이미 이렇게 네일도 하고요. 옷도 사고요. 하고 신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무당쌤이 듣고 있다가 안 돼. 너무너무 느낌이 안 좋아. 너무너무 무섭고 어둡고 예감이 안 좋은데? 안 갔으면 좋겠는데? 라고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머리가 너무 아프고 숨이 잘 안 쉬어지고 어딘가 어둡게 갇혀있는 느낌이 든다면서 실제로 점을 보는 10분 내내 이렇게 머리를 감싸고 굉장히 두통 때문에 힘들어 하셨대요. 유미 씨 입장에서는 생애 첫 해외여행인데 너무 들떠있는데
이제 무당쌤이 너무 심각하게 안 좋다고 하니까 어쨌든 이전에 무당쌤 얘기를 들어가지고 안 좋은 일들을 다 이렇게 넘겼던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미 씨는 엄청 고민을 하다가 그래 언젠가 또 다 같이 갈 기회가 있겠지 싶어가지고 그 여행에서 빠지게 됐었다고 합니다. 다만 동료들한테는 무당쌤의 말을 듣고 안 간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집안에 급한 일이 생겨서 그날 못 가게 됐었다 라고 얘기를 하고 미안하다고 했었대요. 그렇게 휴가 날이 다가왔었고 유미 씨만 뺀 나머지 셋만 해외로 놀러 가게 됐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넷은 엄청 친하다 보니까 그 단체에 톡방이 있었는데 아침부터 막 공항 2번 게이트에 와 있다, 뭐 나 도착 너 언제 와? 이런 식으로 여행을 시작하는 그 시작 전부터 일정 내내 단톡방에 서로 공유하는 그런 글들이 올라왔었고 집에서 그 톡을 보고 있는 동안 아씨 나도 갈 걸 그랬나? 너무 재밌겠다 부럽다 라는 생각만 가득했었대요. 그렇게 친구들은 여행지에 도착해서도 유미야 너 못 와서 너무 아쉽다, 우리 여기 날씨도 너무 좋고 우리 다 같이 이렇게 옷도 다 입고 했어 라고 하면서 셋이서 다 같이 찍은 사진도 계속해서 단톡방에 올라오고 막 휴양지 사진들도 올라오고 하면서 어떻게 놀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공유를 해줬었대요. 그렇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 되는 동안 계속해서 그 톡방은 울렸었고 사진이 한가득 올라왔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동료들이 서로 떨어져 있기라도 한 듯이 A, B, C가 있으면은 A와 B가 C에게 너 지금 어디야?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거기 안 보이는데? 그런 얘기들이 오가는 것들이 보였었고 어쨌든 이게 유미 씨한테 직접적으로 거는 얘기는 아니다 보니까 유미 씨도 셋이 돌아다니다가 길이 좀 갈라졌었나 보네 라고 무심히 넘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돼가지고 다시 그 단톡방에 또 글이 한가득 올라와 있길래 클릭해서 봤는데 여전히 동료 C를 못 찾은 듯이 A와 B는 찾았다는 내용은 아예 안 적혀있고 계속해서 어디냐니까 왜 전화를 안 받아? 라는 그런 내용만 단톡방에 남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서 그제야 유미 씨가 단톡방에 뭐야 무슨 일이야? C한테 무슨 일이 생겼어? 아직도 못 찾았어? 라고 물어봤더니 A와 B는 한참 뒤에 아직도 못 찾았어 라고 왔었고 그 이후에 유미 씨는 이 상황이 너무 알 수가 없다 보니까 아니 어쩌다가 너네 지금 무슨 일인데 C가 어디로 갔다는 건데 상세히 얘기해 줄 수 없어? 라고 물어봤는데 동료 A와 B는 뭔가 굉장히 바쁜 듯이 막 답장도 되게 정신이 없고 뭔가 제대로 답변을 못 해줬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유미 씨는 이게 무슨 일이지? 라는 상태로 그냥 기다릴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여행 마지막 날이 되어서 다음날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동료들은 돌아온 거는 A와 B 뿐이었대요. 씨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건가요? 그래서 동료 A와 B는 당시에 현지 경찰에 신고도 하고 대사관까지 찾아갔는데 못 찾다 보니까 둘만 돌아왔던 거고 당연히 휴가가 끝난 직장에서도 난리가 났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동료 A와 B는 여행지에서 그 C의 부모님께 이 상황을 알려주고 싶어도 C가 휴대폰과 함께 사라진 상태였고 당연히 가족들 연락처를 알 리가 없죠. 그리고 현지 경찰서와 대사관으로 오가느라 너무 정신이 없는 상태였고 현지 경찰서에 가서 C의 이름과 나이 그리고 다니는 직장, 폰번호 이런 거를 알려주고 기다리는데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수소문했지만 결국 여행 일정이 끝나도록 C는 찾지를 못했고 비행기 예약해둔 게 있다 보니까 A와 B만 돌아오게 됐던 거죠. 근데 이거를 나중에 자세히 들어보니까 당시에 여행지에서 저녁 시간이었고 C가 갑자기 음료수를 사오겠다며 그 혼자서 나간 뒤로 행방불명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정신없이 연락하고 어디냐 찾고 그랬었던 그쵸. 거네요. 네. 그래서 회사에서도 난리가 났고 C의 부모님도 난리가 났고 유미 씨도 당연히 너무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C의 연락만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다가 문득 여행 직전에 왜 무당쌤이 너무 어둡고 무섭다 안 갔으면 좋겠다 했던 말이 기억이 나가지고 그 무당쌤을 찾아가서 C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선생님 얘 어떻게 됐을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선생님이 뭐야 얘 죽은 애야?
라고 오히려 되물어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때 여행 같이 가기로 했던 그 친구인데 그 동료 중에 한 명이에요. 근데 얘만 못 돌아왔어요. 라고 했더니 선생님은 사주가 안 보인다. 그래서 죽은 애인 줄 알았다. 라고 얘기를 하셨대요. 그 이후로도 씨의 가족들은 현지에 직접 가가지고 찾으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셨는데 전혀 아무런 것도 찾을 수가 없었고 지금까지도 돌아왔다는 소식은 못 들은 상태라고 합니다. 와. 만약에 유미 씨가 여행을 갔으면 그게 유미 씨가 됐을 수도 있었던 거네요. 그쵸. 그리고 그 사건이 일어나고 5년쯤 지났을 때 씨의 가족들은 씨가 어딘가에서 사망했다고 확신을 하고 이제 법적으로 사망 신고를 하게 됐었고 당시에 시신이 없다 보니까 씨의 유품들과 사진만 놓고 추모하는 식으로 장례를 진행을 하게 됐었고 유미 씨와 그 동료들도 그곳에 다녀왔었대요. 그리고 이 안타까운 얘기를 유미 씨의 부모님도 아시다 보니까 부모님은 너무 안 됐다면서 어떻게 보면 아까 상은 씨가 얘기한 것처럼 유미 씨가 그 여행지에 갔더라면 유미 씨의 일이 됐을 수도 있고 또 유미 씨도 같이 그런 일이 생겼을 수도 있다 보니까 부모님은 이제 그 무당쌤한테 그 씨의 천도제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천도제를 해줄 거라는 얘기가 씨의 부모님 귀에도 들어가게 됐었고 씨의 부모님은 자신들이 비용을 다 내겠다고 했지만 유미 씨 부모님은 이상하게 뭔가 미안하기도 하고 좀 안타깝기도 하고 해서 이 유미 씨의 부모님이 직접 다 이 천도제 비용을 다 부담을 하셨었대요. 당시에. 그래서 씨의 부모님도 유미 씨의 부모님도 또 동료들도 다 같이 참여한 그 천도제를 당시 했었대요. 유미 씨 부모님이 진짜 신경이 많이 쓰이셨나 봐요. 그쵸. 네. 그래서 이제 천도제를 하는 동안 다 같이 통곡을 하면서 이제야 좀 보내줄 수 있게 됐다라는 그런 시간을 보냈었고 이후에 유미 씨와 그 A, B 동료들은 씨의 부모님 댁에 종종 찾아가서 밥도 먹고 지금까지도 잘 지내고 있지만 여전히 아직까지도 씨는 소식이 없고 아마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슬프지만 그래도 씨의 동생들이 잘 있어서 그 부모님이 힘을 내서 열심히 살아가고 계신다라고 적어주셨습니다. 굉장히 미스테리한 사건이네요. 이게 뭐라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아직 해결이 된 게 아니니까 어디 잘 살아 계셨으면 하는 마음. 그렇죠. 잘 살아 계셨으면 싶지만 제가 봐도 어쨌든 그 무당쌤도 이제 죽은 사람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 외에 여행 가기 전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둡다, 컴컴하다, 무섭다 이런 얘기를 하신 거 보니까 아마 어떠한 일이 생겼을 확률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간에 이 사연만 봤을 때는 안타깝긴 하지만 다시 이걸 빼고 유미 씨 일만 봤을 때는 굉장히 신기하고 또 무당분이 어떻게 보면 거의 유미 씨네의 수호신처럼 계속해서 그 어릴 때 그 쥐약도 그렇지 또 그 골목에서 성폭행 당할 뻔했던 그것도 그렇지 또 이번에 여행지 일도 그렇지 그리고 제가 중간에 하나 뺐었는데 중간에도 뭘 조심하라고 했었는데 당시에 그 부부싸움을 하던 두 부부가 남편이 그 뭐 테레비를 밀어가지고 그게 유미 씨 앞에 떨어져가지고 그때도 죽을 뻔했던 일이 있었다라고 적혀있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무당쌤은 정말 유미 씨네 수호신처럼 계속해서 유미 씨한테 생겨날 나쁠 일들을 미리미리 얘기를 해주시고 하니까 이것도 정말 어떻게 보면 유미 씨네 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숨을 몇 번을 되게 구해주신 거네요. 엄청 신기한 인연 같은데요? 신기하기도 하고 정말 이런 인연은 찾기가 힘들죠. 그래서 보통 많은 분들이 나에게 이렇게 딱 맞는 우리 집을 정말 계속해서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알려줄 수 있는 이런 무당집을 찾으려고 많이 돌아다니시고 찾고 계시는 거고 이거는 정말 유미 씨의 복이라고 할 수 있죠. 유미 씨 내에.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어렸을 때도 원래 그런 거 관여 안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렇지 갑자기 가갖고 관여하셨죠. 자기도 모르게 툭 나온 말일 맞아요. 거잖아요. 그래서 와 진짜 엄청 큰 복이네요. 네. 그래서 보통은 정말 이렇게 잘 불리시는 분들은 그냥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막 관여는 하지 않으시는 게 맞긴 합니다. 예, 근데 오죽 안 좋았으면은 그렇게 안 하시는 분이 가갖고 관여를 했나 싶어. 그리고 그게 인연이 돼가지고 평생 지금 이어지고 있으니까. 뭐 진짜 너무 신기한데요? 그래서 신기하기도 하고 또 안타깝기도 하고 그런 사연이었습니다.
자신한테 되게 잘 맞는 무당집을 찾는 게 되게 어려운데 그래도 유미 씨네 부모님이 복이 많으셔갖고 잘 찾으신 것 같고 실제로 이제 저랑 또 이렇게 단골이 돼서 저에게 계속해서 오시는 손님들 또한 저를 믿고 가주시는 게 있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모든 물론 짜잘한 것까지는 물어보진 않으시고요. 이렇게 유미 씨네처럼 어떠한 사건이 있다거나 아니면 어떠한 일이 있을 때 꼭 이렇게 찾아와서 물으시는 단골 손님들이 있긴 합니다. 그거는 어떤 무당집이든 다 있을 거예요. 자기가 다니는 점집이. 그래서 이제 아직 못 찾으신 분들은 아직 못 찾은 거라서 꼭 우리 아마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왜 막 전국 투어하고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시는데 꼭 자신에게 잘 맞는 점집을 잘 찾으셔서 이렇게 유미 씨네처럼 딱 맞는 집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보통 그런 걸 약간 유목민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좀 팁 같은 거 있을까요? 어쨌든 많이 다니시는데 저 같은 일반 사람들은 느낌으로 좀 판별하기가 어려우니까. 제가 항상 하는 얘기는 너무 인간으로서 기대하지 말라는 얘기는 하거든요. 우리가 보통 이게 점집을 다니다 보면은 너무 친해지고 저는 웬만하면 손님들하고는 절대 사적으로 만나고 밥을 먹거나 막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거나 하진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면 그러면 사견이 껴요. 사견이 끼고 내가 이 사람이 이 위치까지 올라오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알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상은 씨야. 근데 상은 씨가 지금 요렇게까지 될 때까지 얼마나 노력했는지 내가 알고 있잖아. 근데 이번에 어디 해외로 촬영을 간대. 근데 본인이 막 너무 손꼽아서 기다렸어. 이거를. 와 제발 이것만 되길 바랬는데 근데 내가 딱 봤는데 안 좋아.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 사람이 그동안 얼마나 손꼽아서 기다리고 막 가가지고 막 말 타는 거 막 뭐 하려고 막 말 타는 거 연습도 하고 기다리고 이랬었는데 갑자기 그 해 여행 안 갔으면 좋겠는데 그 촬영을 안 갔으면 좋겠는데 라는 얘기를 했을 때 상은 씨 입장에서도 이걸 들어야 되나 안 들어야 되나 막 이렇게 되거든. 근데 내가 만약에 상은 씨랑 안 친하면은 듣자마자 안 가야지. 딱 이럴 거 아니야. 당연히 안 가야지. 안 좋아. 이럴 텐데 너무 친하고 사적으로도 친하고 이러다 보면은 이 사람이 노력한 거에 대한 인간적인 마음이 들다 보니까 이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말 사심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딱딱딱 팩트만 얘기해주기가 좀 힘들죠. 그래서 저도 손님들 중에서도 막 어떻게 보면은 아마 많은 무당분들도 이거는 경험하실 텐데 더 인간적으로 친해지고 싶고 밥도 먹고 싶고 밥 먹으면서 막 꿈 얘기도 좀 하고 싶고 어릴 때 겪었던 얘기도 하고 싶고 막 집안에 있었던 신기한 얘기도 나누고 싶고 혹은 점집에서 못 나눴던 그냥 소소한 궁금증도 물어보고 싶고 약간 우리 뭔가 왜 그런 전문 막 변호사나 이런 분들도 딱딱한 책상에서 앉아서 얘기하기보다는 밥 먹으러 나가가지고 근데요 제 친구가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런 것도 법으로 가능한가요? 뭐 이런 거 궁금하잖아. 맞아요. 그런 것처럼 똑같이 손님들 중에서도 그런 거를 바라시고 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조금 그런 거를 많이 칼찰하는 성격이다 보니까 그런 거는 좀 없긴 합니다.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손님들을 위한 거기도 해요. 왜냐면 그렇게 너무 친해지면은 잘 얘기해주기가 팩폭하기가 좀 힘듭니다. 맞아요. 그 친구분 얘기도 저번에 하셨고 방금 저로 예를 들었는데 저도 진짜 그럴 것 같거든요. 본인이 막 너무 간절하게 바라던 건데 내가 갑자기 가지 마요. 가지 마. 절대 가지 마. 이러면 본인이 어떡할 거야? 와 진짜 솔직히 안 간다고 하고 몰래 갈 것 같거든요. 그치. 이게 사실이거든. 근데 그걸 나한테 들켰어. 그리고 진짜 안 좋은 일이 생기면은 나를 보기도 민망하고 나도 본인한테 뭔가 그러길래 내 말 들으라 했잖아 할 수도 없고 진짜 제 친구 얘기처럼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제가 아까 어떤 꿀팁이 없나요? 라고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내가 그런 무당집 찾는 것도 힘들지만 찾는다 하더라도 너무 인간적인 것 같이 바래서 저 선생님은 너무 인간적으로 뭔가 밥도 같이 안 먹고 이런 친해지는 느낌이 안 들어 라고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그것까지는 기대를 안 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보통 이렇게 자기한테 맞는 점집을 많이 다니시다 보면은 그 느낌이 옵니다. 근데 우리는 인간인지라 왜 뭐가 비유하는 게 좋을까? 어디 되게 잘 맞는데도 계속 다니다 보면 다른 데도 궁금해지기 마련이거든요. 맞아요. 예. 네. 그러다 보면은 쌤한테 말하지 말고 내가 딴 데도 한번 가볼까라는 생각이 들고 딴 데서 또 갔더니 또 거기서 또 맞춰. 그럼 신기하네 하고 그 집도 좀 다녔다가 이런 게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믿고 이 사람을 믿고 여기만 계속해서 다니면서 물론 딴 데도 중간에 갈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믿고 이 신뢰하고 가는 게 중요하긴 합니다. 굉장히 큰 꿀팁인데요. 정말 내가 확실한 정보를 알고 싶으면 나부터 먼저 비즈니스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다와 또 하나는 이제
믿음이 중요하다. 네. 아 근데 그건 진짜 뭐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어떠한 뭐 수업을 배운다고 했을 때 이분한테 배우기로 했으면 이분을 믿고 따라야지 최대한 그치. 많이 배울 수 있는데 뭐야 잘 가르치는 거 맞아 하는 순간 믿음이 확 사라지고. 그렇지. 네. 근데 딴 데 갔는데 딴 데도 들을만 해. 배울만 해. 그리고 또 딴 데 갔는데 딴 데도 괜찮아. 그러면 뭐 다 다닐 거야? 그니까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왜 뭐 말씀하신 것처럼 운동이든 뭐든 레슨 받을 때도 이 선생님 얘기 들으면 이렇게 하는 게 맞고 저 선생님 얘기 들으면 저렇게 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무당분들도 어디 가면은 저 얘기도 맞는 것 같고 이 얘기도 맞는 것 같고 저 집도 영한 것 같고 이 집도 영한 것 같고 이 집은 아닌 것 같고 저 집도 아닌 것 같고 막 이런 혼란이 좀 있으시거든요. 근데 그거를 내가 그래도 믿고 그 집을 계속해서 다니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점집을 가시는 분이 이게 꿀팁이 될지 모르겠지만 점집을 가시는 분이 자기가 방문하는 목적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나는 오늘 팩폭을 듣고 싶어. 그러면 가서 팩폭만 들으면 됩니다. 근데 나는 오늘 그냥 정신적인 뭐라고 해야 될까? 그냥 위로가 필요해. 그냥 위로받고 힐링하고 싶고 이 사람한테 용기를 얻고 싶어. 근데 이게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가가지고 팩폭을 들었는데 나 이거 팩폭도 듣고 싶지만 나 뭔가 힐링도 받고 싶은데? 라고 이제 왔다 갔다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점을 잘 보고 나서도 뭐야 뭔가 팩폭은 들은 것 같은데 너무 짧고 성의 없이 끝난 것 같은데? 근데 들을 건 다 들었는데? 이렇게 되고 또 반대로 되게 위로받고 막 펑펑 울고 받고 갔는데 뭐야 이럴 거면 심리 상담하러 가지 내가 점집에 왜 왔어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점집을 방문하는 목적이 나는 지금 이게 고민인데 이걸 정확하게 물어보고 오겠다라든지 나는 지금 사실 걱정이나 고민은 크게는 없는데 그냥 요즘 힘들어 정신적으로. 그래서 내가 어떤 그냥 뭐 심리 상담이나 정신과는 이미 가봤고 그게 아니라 영적인 기운이 있는 사람한테 가서 나의 이런 것들은 좀 털어놓고 오고 싶어 라는 생각을 뚜렷하게 갖고 가면은 만족도가 훨씬 더 높습니다. 오, 와 이거 진짜 꿀팁인 것 같은 게 그렇게 간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만약에 간다고 하면 궁금한 걸 물어보러 가는데 그냥 그런 거 없이 좀 힐링하고 싶은데 괜찮아요. 이것도 가능한 건가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어떠한 궁금한 것도 있긴 하지만 이것보단 나 그냥 지금 너무 힘들고 나 용기 받고 싶고 그거를 영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한테 이런 위로를 받고 싶어 라고 하면은 실제로 가가지고 그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일단 저는 그렇게는 안 해드리고요. 예, 저는 이제 그 예약 문자 받을 때도 여기는 상담소는 아니다, 힐링센터 아니다라고 얘기하다시피 저는 그게 저는 이제 팩폭으로 이렇게 딱딱딱 하는 걸 좋아하긴 해서 그렇긴 한데 또 그거를 되게 잘 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웬만한 어떠한 심리를 공부하신 분보다 훨씬 더 잘 어루만져주긴 합니다. 그래서 왜 점집 갔다가 막 뭔가 엄청나게 임팩트 있는 말은 없었지만 되게 고생했다. 너 진짜 수고하고 있다. 이 한마디에 막 눈물이 펑펑펑 쏟아지잖아. 왜냐면 그 말이 내가 듣고 싶었던 말이거든. 내가 되게 따뜻하게 위로받고 온 느낌이었다라고 하는 것도 저는 그 또한 그분이 모시는 신의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요? 왜냐면은 그 무당이 뭐 진짜 심리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뭐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이게 막 뭔가 그런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닌데 그냥 가가지고 말 몇 마디 나눴다고 막 손님이 막 눈물이 막 펑펑 쏟아지면서 나오면서 되게 나 이상하게 위로받은 것 같아 힐링한 것 같아 이 또한 어쨌든 간에 영향력을 끼친 거잖아요. 영향을 준 거고. 예, 그래서 그게 근데 이제 인간인지라 나오고 나면은 아까는 막 울고 위로가 되는데 나오고 나서 근데 뭐 맞춘 건 없는 것 같은데 이제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건 좀 욕심인 것 같아요. 그치. 그래서 가시는 분이 내가 정확하게 가는 목적이 조금 정확했으면 좋겠어. 근데 내가 지금 크게 궁금한 거라든지 막 내 당장 눈앞에 발등이 불 떨어진 것처럼 심각한 일이 있는 건 아니지만 나 그냥 되게 헛헛해. 그리고 이걸 누구도 채워줄 수 없을 것 같아. 그럴 때는 진짜 그런 거를 또 잘 위로를 해주는 점집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우리 타로 보러 갔을 때도 또 그런 것들을 내 마음이 왜 이럴까요? 내가 왜 이렇게 요즘 그냥 혼란스러울까에 대한 질문을 할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대화를 하다 보면은 내가 또 답을 찾을 수도 있는 거고 스스로가 그게 꼭 뭔가를 막 맞추고 막 그런 것보다는 대화를 하다 보면은 내가 이런 문제 때문에 그동안 헛헛했구나 하면서 또 힐링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중요한 거는 내가 그냥 내가 알아서 가도 이 사람이 알아서 해주겠지 라기보다는 가는 목적이 조금은 정확하게 있으면은 훨씬 더 나에게 맞는 점집이나 이런 데를 더 찾을 수 있다.
오, 이것 또한 굉장한 꿀팁인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봤을 네. 때는 오히려 더 꿀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보통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알아서 해주겠지 하고 가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네. 아, 근데 이게 저도 인간인지라 그럼요.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저도 솔직히. 옛날에 그랬어요. 저도 옛날엔 아쉬워가지고 혹시 저에게 더 해주실 얘기는 없나요? 혹시 제가 들어왔을 때 뭐가 보이셨나요? 저는 더 했습니다. 그래서 손님들의 그 마음은 다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직접 해보니까 아 진짜 왜 그때 내가 그런 걸 물어봤을 때 무당쌤들이 그냥 웃기만 하고 아니 대답 좀 해주면 좋겠는데 그 한마디 더 해주면은 뭐가 더 있나? 그냥 한마디 좀 더 해주면 되지 이 생각했었는데 그리고 저는 좀 더 이제 그런 게 있다 보니까 더 궁금하다 보니까 이제 거실에 앉아있는데 무당쌤이 화장실 가신다고 그때 나왔었거든요. 근데 날 딱 쳐다보는데 뭐야 방금 내 뒤에 뭐 있나? 나 방금 뭐 본 것 같은데? 막 이러고 더 오버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어쨌든 제가 직접 돼보니까 중요한 거는 이렇게 내가 어쨌든 간에 얻어가는 게 있어야 되고 그 얻어가는 게 잔잔바리가 아니라 큰 알맹이로 커다란 걸로 조금 얻어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이 꿀팁을 드려봤습니다. 아, 조금 엉뚱한 질문이 하나 생각나는데 네네. 하나 해봐도 될까요? 네네. 네. 그 만약에 질문하고 끊긴다. 네. 그럼 진짜 엉뚱한 질문이었어요. 아,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방금 저로 예를 들어주셨을 때 제일 궁금한 건 올해 배우로서 좀 괜찮나요? 라고 물어보러 갔어요. 여쭤보러 갔어요. 네. 근데 별로래요. 네. 그러면 끝났잖아요. 저는 이때. 끝났는데 이제 선생님 저는 별로인 거를 좋게 바꿀 순 없어요. 네. 근데 손님들은 여기서 별로예요? 그럼 좋게 어떻게 해요? 그럼 무당이 그러면은 촉키던지 부적쓰던지 구태. 에? 아 그건 아니고요. 별로는 건 별론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그러면은 촉키던지 부적쓰던지 구태. 그거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당연히 우리가 병원 가면은 약을 쥐어주듯이 무당집에 오면은 해결법이 여기는 무당의 약이 그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긴 해요. 이게 솔직하게 얘기해서. 근데 별로예요. 끝났어. 별로야. 어쩌라고. 별로면 저 뭐 연기자 때려치워요? 이럴 순 없잖아요. 별로입니다. 대신에 별로니까 올해는 오디션에 괜히 너무 많이 도전해갖고 본인 시무룩해서 괜히 이렇게 자존감 떨어뜨려가지고 내년에 좋은 기회가 왔을 때 이걸 놓치지 말고 차라리 올해는 정말 하고 싶은 오디션만 몇 개만 하고 나머지 잔잔바리 오디션 하지 마세요. 대신에 그 시간에 본인이 지금까지는 어떠한 특정 연기에만 집중했다면 올해는 뭐 액션에 더 집중을 해보던지 아니면 새로운 연기에 좀 더 공부를 해보던지 아니면 그와 관련된 뭐 대학원을 가본다든지 이렇게 다른 쪽으로 조금 공부하는 데 힘을 쓰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해결책까지 다 주시는 거네요. 그 정도는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이제 해결책을 못 드리는 경우가 내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올해 사업이 너무 안 좋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면은 그러면은 올해는 사업이 되냐 안 되냐 결과에 너무 많이 스트레스를 받지 마시고 조금은 그 결과에 연연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해주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아니 지금 생계가 달렸는데 어떻게 결과에 연연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무조건 잘 돼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할 말이 없죠. 근데 올해 진짜 안 좋아. 근데 올해 진짜 안 좋은데? 아니 그렇게 결과만 얘기해 주시면 어떡합니까? 그럼 해결법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업이 올해는 안 되는 운인데 어떻게 해결법을 줘? 제가 그렇다고 이 뭔가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 업체는 아니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사업자들을 위한 대출을 받아보십시오. 뭐 이럴 순 없잖아요. 갑자기. 네, 그쵸, 네네. 그런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막 이렇게 책자를 내밀 순 없다 보니까 그쵸, 네. 올해는 결과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또 언제 좋은 운이 들어오니까 그때까지 조금만 참고 기다리세요. 얘기를 하시면은 이제 알아들으시는 분들은 아 그래 올해는 그렇게 보내야겠다 하시고 이제 이거를 잘 당장은 받아들이기 힘드신 분들은 그럼 뭐 어쩌라고요? 뭐 안 좋으면 어떡합니까? 나는 해야 되는데 무조건 좋아야 됩니다 올해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제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좋다라는 답을 기대하고 오신 거죠 처음부터. 진짜 궁금한 걸 물어보기 위해서는 용기도 필요하겠네요. 그럼요. 네. 그래서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처럼 이게 두려워서 점집을 못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예.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어떠한 일이 있고 이게 병원이라든지 뭔가 이런 과학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일이라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당집을 갔다가 이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처럼 이 사실을 마주하기가 싫다 보니까 오히려 점집을 안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듣고 보니까 되게 이해가 되네요. 그래서 점집에서 무조건 안 좋다고 해서 안 좋아요! 이렇게 하기보다는 안 좋아요! 대신에 하세요라고 해결법 알려주지만 그 해결법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만족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미 마음속으로 답은 나 올해 잘 될 거야 라고 기대를 하고 왔기 때문에. 네, 근데 저는 솔직하게 얘기해 줍니다. 네.
엄청난 꿀팁 대방출 감사합니다. 네. 꿀팁이 됐나요? 이거 좀 꿀팁이라고 말씀드렸긴 했지만 어쨌든 스스로 경험을 해서 좀 찾아야 되는 문제라서 꿀팁이 됐을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다음 사연은 오랜만에 굿사연으로 네, 최근에 진행했던 굿사연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이 얘기도 굉장히 흥미롭고 재밌습니다.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